안녕하세요. 호티막스 환경제어 컴퓨터 기본 2의 6번째 시간 나루노 컨설팅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정필입니다. 금일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릴 내용은요. 스크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린은요. 크게 보온용 스크린, 차광용 스크린, 그리고 블라인딩용 스크린, 그리고 일장 처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크린인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로 국내에서는 예외적인 스크린이 하나 존재하죠. 보온 다중 그 커튼이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부직포와 필름과 또 보온재를 해가지고 3중 내지 5중으로 한 다중 부직포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온용 스크린은 무엇이냐? 주로 겨울에 온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온실 내부로 가두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크린을 보온용 스크린이라고 하고요. 차광용은 주로 하계 외부에 있는 높은 광도잖아요. 이때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광을 목적으로 하는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온용이든 차광용이든 또 보온 다중이든 다 보온용과 차광용으로 각각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스크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온실내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게 온실 내부로 인입되는 광량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광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할까요? 열 에너전이 인입되는 게 감소하겠죠. 따라서 온도 저하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100% 완전히 다 닫게 되면은요, 초기에는 광량 감소에 의해서 온도가 하강할지 모르나 이후에 공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실 내부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저하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난 다쳤는데 이후에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는데 이때는 충분히 공기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대류 면적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스크린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온실 내부의 습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즉 대류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실 내부의 습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또한 CO2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공기 순환 감소 이 부분은 기 설명을 드렸던 내용과 같겠습니다. 그리고 식물 온도가 저하합니다. 즉 우리 태양광의 약 55% 정도가 그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고요. 그 이후에 그것은 열 에너지입니다. 이런 열 에너지가 결국 적외선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열 에너지가 결국은 식물의 온도를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착용을 하게 되면은 이 적외선 부분을 막아서 식물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인입되는 태양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증산량이 감소가 일어나고요. 환기량 감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은요 결국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이다? 작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물에 어떻게 최적 광조건을 구성해 줄 거냐, 어떻게 작물의 증산을 잘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로 에너지 스크린은요 동계 약광기 즉 겨울철 또 그리고 하계 고온 강광기에 차광용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스크린이라고 하지만은 환경제 컴퓨터에 보면은 차광과 에너지 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 스크린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개폐 시점은 언제가 좋을 거냐? 보통 이제 저온 약광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이때는 그 난방 파이프 온도에 의해서 또 그 온실 내부에 들어오는 인위 광량에 의해서 이 조건이 자부가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작물의 생육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스크린은요. 그 에너지 스크린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온실 내부의 습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특히 저온 약광기에 그 어떤 분들은 에너지 보온하는 게 즉 난방 에너지를 줄이는 게 목적이냐 내지는 광합성을 조금이라도 햇볕을 더 보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 스크린은요 약
30% 정도 차광은 되지만은 태양광선을 투과를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광합성도 하고 온도도 보온을 할 수가 있고 습도도 잡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광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요, 차광 스크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온실 외부에 하얗게 페인트를 칠하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때 백분의 주 원료는 석회가 되겠고요. 또 이 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물질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국내에는 네덜란드에서 소개된 그런 물질과 국내에서 또 이 쇼킹을 해주는 그런 업체에서 공급해주는 그런 재료들이 있긴 합니다. 또 이 차광 같은 경우는 주로 이루어진 시기가 여름에 이루어지고요. 또 작물이 위조되거나 또 양액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정상적인 관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이때 차광 스크린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광 스크린으로 사용되는 것들은요, 주로 에너지 스크린도 차광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알루미늄이 얼마만큼 광을 막느냐에 따라서 25%, 50%, 75%, 뭐 80%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00%까지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작물에 있어서 광합성 포화점은 여기에 뭐 1600에서 1700 마이크론 모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내에 그 와트수로 보면 1100에서 1172와트라고 그러는데 국내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환경적 컴퓨터로 봤을 때 한 1000와트 전후로 돼 있지 이런 그 1100와트까지 올라간 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광합성 포화점은 조건만 맞는다고 그러면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일부에서는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다, 높다는 것 자체가 작물한테 스트레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작물이 위조가 됐다 이럴 때는 이유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우선 차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차광을 할 수 있을 때 닫을 때 기준이 되는 500에서 550에서 700와트 또 열릴 때 400에서 550와트 정도 이런 정도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다. 여기에서 조금씩 상향 조정해서 작물이 위조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많은 광을 식물한테 공급해 주면은 이것 자체가 작물한테 광합성 양을 우리가 원하는 물질 생산을 더 늘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스크린은요 작동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크린을 작동되기 위해서는요 내부 온도가 뭐 필요 이상으로 높아질 때, 또 내부 습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질 때, 뭐 이때는 닫히거나 열리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작물체 온도가 온실 온도보다 한 3도에서 5도 이상 높아졌다. 이럴 때는 또 스크린을 사용을 해서 작물 온도를 내려줄 수가 있겠죠. 이걸 차광으로 사용할 거냐, 보온으로 사용할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물 생수량을 고려해 가지고 스크린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 스크린의 그 작동 조건 중에요. 여기에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외부 기상 환경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온도, 또 외부 광 상태가 바로 보온 스크린이나 차광 스크린을 사용하는데 또 역할을 한다고 보겠죠. 그리고 스크린에는요, 스크린을 다 100% 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온실의 내부에 습도나 온도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온도 갭과 습도 갭으로 나눌 수가 있죠. 또 이 갭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 설정 컨트롤 부분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크린 제너럴 부분이 있고요. 블랙아웃 스크린, 섀도잉 스크린, 서머 스크린. 여기에서 보면은 사이드월 스크린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본 스크린 제너럴은요, 일반적인 스크린의 작동 조건이라든가 운영 조건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값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아웃은요, 일장 처리를 할 때 목적으로 했을 때요. 쉐이딩은 차광용, 서머는 보온용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옵티막스 컴퓨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베이직 있고요,
피리어드는 구간을 어떻게 나눌 거냐. 여기에 스크린 갭을 사용하는데 스크린 갭은 어떤 걸 사용할 거냐. 그리고 보온 스크린 열림을 어떤 조건으로 할 거냐. 보온 스크린 닫힘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현재 출력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보온 스크린으로 나와 있죠. 이 보온 스크린 하나만 보신다 그러면은 차광 스크린이나 블랙아웃 스크린이나 이런 부분들 구조는 아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티막스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여기에 작동 조건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셋포인트를 그래프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차광용과 보온용과 뭐 이런 부분들을 이 피리어드별로 온도 적용되는 온도를 상이하게 설정을 해서 최적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Thermal Screening Active Continuously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Yes를 하게 되면은요, 그 Yes 값에 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조건 값을 이 조건값이 각각의 조건값 설정한 이 조건값에 의해서 충족됐을 때 그 광도가 높거나 습도가 낮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외부 온도가 낮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이런 그 조건들 값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no라고 설정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그 작동값이 아니라 이 피리어드에 의해서 그 값을 먹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난 조건값대로 작동하냐? 왜 조건값이 이렇게 했는데 이 컴퓨터 고장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이때 continuously on이냐 no냐, yes냐 no냐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설명드리면은요, 커튼은요, 그 일반적인 그 커튼 제너럴 보시면은요, 매뉴얼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이직 프로텍션 컨트롤 베이스드 온 블록 베스트 컨트롤 매뉴얼 있죠. 이 매뉴얼 부분에 보면은요, 스크린을 고정을 시킬 거냐 시키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스크린을 노를 하게 되면은 고정 즉 수동으로 한 게 아니라 자동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yes를 하게 되면은 수동으로 내가 몇 프로 정도, 여기 예를 들면 90% 정도 수동으로 치겠다. 그러면은 여기 yes를 하게 되면은 여기 그 수동으로 90%까지 인위적으로 자동값을 다 무시를 하고 수동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 이 범위 내에서 이 그 값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그 뭐 궁금증이 덜 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이때는 자동값이 아니라 수동으로 무조건 이 시간에 치고 싶어, 그럴 때는 이 매뉴얼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스크린에 이렇게 틈이 형성이 돼 있죠. 이 스크린에 틈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스크린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적은요, 온실 안의 설정 온도보다 온도가 높거나 또는 습도가 높을 경우에 그 습을 제거하거나 그 온도를 낮출 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스크린 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요, 꼭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열면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난방비가 더 드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난방비 더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온실 안의 내부 환경 조건이 작물이 원하는 환경 조건이냐 내가 원하는 환경 조건인가를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크린 갭은요, 내부 온도나 내부 습도 조건, 즉 작물 온도, 작물의 생육상 이에 따라서 온도 갭을 쓸 거냐 습도 갭을 쓸 거냐 이런 부분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스크린 갭을 사용하는 그런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스크린 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설정하셔가지고 온도 갭이나 습도 갭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 갭 중에서요, 이 그 갭의 형태를 뭐로 할 거냐, 여기에 그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즉 온도 갭을 주는 건데요, 환기의 설정 온도보다 높을 때 이걸 줄 거냐, 아니면 환기 온도값에 줄 거냐, 아니면은 다른 기타의 다른 조건에 의해서 줄 거냐 하는데, 대부분 환기 설정 온도가 기준이 되죠. 그리고 이 외부 온도가 하고
그 내부 온도가 이 그 갭을 먹을 때 어느 정도 범위일 때 이걸 먹게 할래? 즉 외부 온도가 2도 이하가 되면은요, 이 그 온도 갭을 먹질 않고요. 2도 마이너스 2도 이상이 될 때만 먹고요. 또한 그 10도 이상이 되면은요, 당연히 먹습니다. 이건 비례적으로 먹게 되고요. 그리고 풍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습도에 의해서 습도 갭이 먹게 됩니다. 미니멈 습도 갭, 맥시멈 습도 갭, 이렇게 습도 갭. 그리고 수분의 종류는 상대 습도만 있는 게 아니라 수분 부족분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분 부족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최소 미니멈 템퍼처 최소 그 온도 갭은 1도당 몇 프로씩 줄래? 예를 들면은 여기에 2%를 여기에 된 게 2%다. 1도 올라가면은 2%의 그 천창을 더 열어라. 2도 올라가면 몇 프로일까요? 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똑같은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휴미디티 갭 마찬가지로 그런 그 기작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은 크게 스크린 수동 제어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어디에요? 매뉴얼 부분에. 그래서 그 매뉴얼 부분에 가서 픽스 스크린을 가서 시간을 설정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때 스크린 포지션은 언제, 이때 내가 그거를 그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되면은, 이 시간이 되면은 당연히 스크린이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차광 스크린은요, 언제 광도가 어떻게 됐을 때, 이때는 내가 오전에는 800W가 넘으면 할 거야, 600W만 넘으면 할 거야,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차광 스크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온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언제, 그리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 조건값에 의해서 열고 닫고 할래, 아니면은 그냥 수동으로 사용할래, 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스크린을 닫을 때 외부 강도가 몇 와트일 때 할 거냐. 100와트를 하게 되면 100와트 미만이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닫혀지겠죠. 또 10와트 했으면은 10와트 이상이면 이게 닫히지 않고 10와트 미만이 돼야 닫히겠죠. 뭐 외부 온도가 몇 도가 되느냐. 통상적으로 LSD 울트라라고 그래서 투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투명한 스크린은요, 외부 온도가 13도 12도나 13도 이하일 때 야간에 주로 사용하고요. 주간 같은 경우는 10도 이하. 그리고 그 알루미늄 스크린 있죠. 알루미늄 스크린은 야간 같은 경우는 7도 이하, 주간 같은 경우에는 4도 이하가 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도가 닫힌 게 있으면 또 열림이 있겠죠. 이럴 때 또 난방하고 실제 공기 온도의 차이가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스크린 열고 닫고가 좌우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갭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온도하고 하나는 습도에 의한 그런 그 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는 지금 현재 기준이 되는 게 천장 환기 온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환기 온도보다 1도, 2도, 3도 이렇게 높았을 때 그 갭이 주어지는 거죠. 습도도 마찬가지고요. 스크린 열린 간격도요. 처음에 이거는 그 추운 좋은 기회는 어떨까요? 천천히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처음 시작을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정도 열릴래, 뭐 이렇게 지금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갭도 마찬가지고 스크린 열림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번 열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을 기다릴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오프닝 미니멈 파스 타임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건 5분이 되겠습니다. 최소 열림 시간은 한 번 열리고 나면 그 다음은 5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은 다음 스텝으로 가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제가 말을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상으로 스크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거나 또는 이 한국의 공식 딜러인 대형 GS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